네, 안녕하세요. 조 변호사입니다. 고문기업 와서 회의 마치고 가는 길이고요. 확실히 제가 가서 회의, 가거나 오거나 회의를 하는 게 참 저한테는 좀 맞는 게, 글로 쓰는 것보다도 딱 회의를 하면은 이게 되게 막 액티브하게 돌아가거든요. 그리고 여러 관련자들이 모여 있으면 제가 막 파상적으로 질문도 하고 그러면 쟁점이 금방 정리가 되고,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팍 튀어오르고 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, 이걸 글로 쓰고 하려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걸리는 건데, 딱 만나서 얘기를 쫙 해버리면 한 20-30분이면 끝나요. 그래서 오늘도 사실 되게 복잡한 문제일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 한 20분 만에 끝나버렸어요. 그래서 덕담 좀 하고 지금 가는 길이고요. 내비 딱 찍어보니까 여기서 지금 역삼역까지 1시간 걸리네요. 1시간. 예전에는 차 끌고 왔는데 1시간 걸리나 그러면 많이 가야 되는구나, 1시간, 이렇게 생각했는데, 요즘은 드라이브 튜브 하면서는 1시간이면 뭐 가는 길에 드라이브 튜브 한 2-3개쯤 찍으면 되겠구나, 컨텐츠 쌓이는구나,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네요. 생산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. 자, 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. 오늘은 가면서 관계에서 여지를 두라. 여지라는 게 남는 그 룸을 두라는 거죠. 제 선배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? 제 선배가, 이 양반이 로펌에 계신 분은 아니고,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법관 같이 했던 선배님인데, 그 후에 개업을 하셔가지고 혼자 조그맣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, 참 양반이에요. 양반인데, 이분은 큰 사무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꽤 많아요. 수임을 잘 하시죠.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술을 잘 드시거나 그러는 것도 아닌데, 이분만의 독특한 수임 노하우가 있어요. 그것을 한 번씩 저한테 이제 자랑하시는데, 본인 말로는 이삭줍기. 근데 그 방법을 제가 한번 공유를 해 드릴게요. 이거는 꼭 변호사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영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다 필요한 접근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보통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을 할 때 회의를 먼저 하죠. 회의를 먼저 해서 과연 이 사건이 이게 뭐 사건이 될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, 그런 거를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사건이 딱 수임이 되는 건 아니죠.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아니죠. 왜냐하면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변호사 만나보고 저 변호사 만나보고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제일 좀 힘 빠지는 데가, 이 사건 되게 내가 하고 싶은 사건이라서 열심히 상담을 했는데 나를 초이스하지 않고 딴 데 가버렸다, 이러면 좀 힘이 좀 빠지죠. 괜히 시간 낭비만 했다. 근데 이 선배는 그런 사건들을 잘 자기 거화해요. 어떻게 하는지 지금 말씀을 드려볼까요? 일단 사건 상담을 딱 해요. 상담을 딱 하면,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이 선배님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, 뭐 좀 큰 아주 뭐 대리석 깔려 있는 그런 로펌도 아니고, 그래서 외양이 주는 약간의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어요, 이 선배님 사무실에 가면. 그래서 만약에 상담을 열심히 잘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는 거지. 연락이 없으면, 사실은 연락이 없으면은 마치 소개팅 하고 난 다음에 연락 없으면 그냥 끝난 것처럼 내가 초이스 되지 못했다는 의미죠. 근데 그런 걸 또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그러면, 만약에 어떤 소송 사건 때문에, 소송을 당해서 소송 사건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다 그러면 사건 번호를 알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사건 번호에 딱 들어가서 쳐보면, 어느 날 내가 아닌 다른 변호사 이름으로 딱 그 대리인이 등록이 돼 있는 거죠. 그 말은, 나 상담 이후에 다른 데랑 만나서 결국 그쪽으로 출세했구나. 그러니까 이름이 딱 들어가면은 내 이름이 빠져 있으면 이제 딴 사람으로 출세했구나. 그럼 되게 힘이 빠지죠. 특히 그 사건에 내가 만약에 시간도 많이 쓰고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면, 에이 열받아, 에이 막 이런 보통 변호사들이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선배님은 이제
그런 사건들은 절대 놓치질 않아요. 그 선배 말은 그런 거지. 아니 우리 사무실에까지 와서 상담한 그 사건은 나한테는 되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야. 그럼 일단 나한테는 중요 고객 리스트에 올린다는 거죠. 그리고 비서한테 주의를 주는 거죠. 이 사건은 우리 상담을 했지만 상담을 못 받았던 사건이다. 초이스를 못 받은 사건인데 일단 이 사건 계속 팔로우업 해라. 그러면 이제 이 비서는 뭐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사건을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. 그러면 사건 번호를 알기 때문에 그 사건은 얼마든지 추적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 언제 서면 내고 뭐 내고 자, 그러면 이제 요 선배는 만약에 내 사건 나를 초이스하지 않은 의뢰인에 항상 연락을 한대요. 그러면 이제 의뢰인은 좀 미안한 마음에 변호사님 제가 좀 이만저만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딴 데 수임을 했습니다. 그럼 아유 괜찮습니다. 그거야 뭐 고객의 자유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, 저기 제가 이번에 이 사건 준비하면서 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판례 같은 거 그 새로 수임하시는 변호사님한테 한번 드려보세요. 그러면은 뭐 그분도 잘 하시겠지만 또 제가 좀 찾아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메일로 쏴 드릴 테니까 그 변호사님께 한번 보여드리십시오. 이렇게 딱 얘기를 한대요. 그럼 일단 거기서 한번 고객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. 기껏 상담만 받고 자기를 초이스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자료를 보내준다고? 좀 달리 보이는 거죠. 그리고 하여튼 뭐 어떻게든 그 사건 잘 되기를 바랍니다. 좀 쉬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꼭 해볼만 할 만한 사건입니다. 건성하십시오라고 일단 덕담을 한대요. 그렇게 해서 일단은 관계를 이제 마무리해 놓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트레이싱 하는 거죠. 추적하는 거죠. 자, 추적을 했는데 한 6개월 7개월 딱 지나가다 보면 사건 결과가 나와요. 이제 결과가 그 판결문의 결과가 그 대법원 사이트 결과가 나오는데 뭐 패소, 만약에 우리 의뢰인 하려고 했던 사람이 패소당했다 딱 뜨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접근을 하는 거죠.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, 그 의뢰인한테 메일을 보낸대요. 아이고 고객님, 제가 그 명함 정리하다가 그 옛날 명함이 있길래 문득 생각나서 전화드렸네요. 그 사건 잘 되고 있으신가요? 궁금해서 한번 연락드렸습니다. 이렇게 메일을 탁 보내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미 지금 사건 시작하고 6개월, 7개월, 8개월 지난 상태에서 지금 의뢰인은 졌잖아요. 의뢰인 이제 머리가 복잡해요. 그리고 아무리 내 1심 변호사가 잘했다 하더라도 이 졌단 말이지. 지면 이게 이제 내가 이 변호사를 체인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, 또 기존 결과 안 좋은 변호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게 막 쌓여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 그 되게 매너 좋았던 사람, 그 다음에 자기 자료까지 나한테 줬던 그 변호사가 다시 연락이 왔어. 그러면은 변호사님 제가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? 안 그래도 제가 좀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. 그러세요? 오세요.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, 이 양반이 말하는 이삭줍기예요. 즉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, 일단 한 번에 거래를 하려다가 실패가 됐잖아요. 실패가 된 상황 때문에 열받고 시간만 낭비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 한 번의 기회를 불씨를 살리는 거죠. 그래서 좋은 인상을 남기게 하고, 다만 전략적으로 계속 따라가서 그 사람이 정말 뭔가 필요할 때 뭐 안부를 전하고, 이런 식의 접근을 탁 하는 거죠. 영업이 그만큼 어렵죠. 하지만 그게 이제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이삭줍기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. 그 양반들이. 이제 그런 게 있고, 요거 약간 관련이 있는 건데, 제가 예전에 실제 경험담이에요.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이제 사회에서 만난 후배인데,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후배죠. 제 글을 보고 항상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, 이제 대학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뭐 취업 준비를 하는데 계속 이제 뭔가 취업이 안 되는 청년이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제 글도 보고 팟캐스트도 보고 듣고 이러면서 이제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좀 장문의 메시지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. 많이 괴로웠던 모양이죠.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면접을 여러 번 봤는데 계속 결과가 안 좋다. 그래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. 그래서 쫙 썼더라고요. 근데 제가 원래 좀 알던 이게
한번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온라인으로는 계속 봤던 사람이라서 이 친구 되게 훌륭한데 이게 좀 뭐가 안 되는 모양이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조언을 줬었죠. 제가 무슨 책에서 제가 본 조언인데 이런 것이 당신이 이제 면접을 보고 떨어지면 보통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 통보를 또 회사가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. 뭐 어떻든 간에 요즘은 또 통보를 많이 해주더라고요. 어느 정도 규모가 된 회사는. 그러면 그 통보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. 보통 통보를 받고 그냥 떨어졌으면 에이 시간만 썼네 뭐 에이 이렇게 하고 마는데, 통보를 받은 다음에 뭔가 적절한 리액션을 하라라고 제가 좀 조언을 했거든요. 즉 당신이 정말 그 회사가 좋은 회사라 생각하고 트라이 했는데 안 됐단 말이지. 되게 아쉽겠지만 그러면은 말을 한다는 거죠. 내가 이만저만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. 내가 결국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참 뭐 좋은 기회 줘서 고맙다.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번에 회사 가서 보니까 뭐 약간 사탕 발림이라 하더라도 되게 가서 이렇게 건물을 보고 또 이런 걸 하는 것만으로도 좋았다. 그리고 뭐 좋으신 분들이 이번에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고, 본인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기회에 트라이 해보고 싶다. 이렇게 되게 좋은 덕담과 고마웠다, 이런 감사 메일을 한번 써보라 그랬던 거예요. 뭐 떨어졌는데 열받는데 무슨 감사 메일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. 그런 메일을 한번 해봐라. 제가 무슨 책에서 한번 본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, 그로부터 2달 뒤에 제가 메시지를 받았죠. 합격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합격한 이유가 떨어졌는데 감사 메일을 보내고 한 달 뒤에 다시 면접을 봐서 합격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정말 그 방법이 먹혔다는 거죠. 되게 고마워하던데, 이거 아마 사장님들이나 리크루트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걸요. 사실 이렇게 면접을 보고 어떤 사람을 파악한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. 보면 면접 때만 엄청 성실하고 면접 때는 뭐 정말 잘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들어오면 표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뽑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 경우들이 되게 많죠. 그러면서 이제 역시 면접으로 사람 판단하기 진짜 어려워,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, 그리고 수많은 이제 거절 레터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의 메일이 날라오는 거예요. 이만저만해서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했고 지금 아쉽지만 저는 꼭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고 뭐 이러면서 더 나를 발전시키고 있겠다. 그러면 그 담당자가 또는 그 조그만 기업이면 사장 입장에서 이 친구 봐라, 왜냐면 이런 친구가 없으니까 이 친구 봐라, 뭔가 새롭게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사람들이 필요해요. 들어왔지만 또 애들이 막 나가기도 하고, 그러니까 이 리크루트 인사팀에서는 계속 사람이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면접 한번 딱 보고 얘가 뭐 괜찮을지 안 판단하기 힘들어요. 뭔가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데이터가 잘 없거든. 그런데 그 어떤 불합격생도 보내지 않는 감사의 메일을 보내준다. 이 친구 봐라. 그럼 완전 달리 보이는 거죠. 그러면 면접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친구도, 그 청년도 다시 기회를 잡은 거예요.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찾는 거지 어디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. 한 번 온 기회, 아까 우리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사무실에 오셨잖아, 그 고객이. 그러면 그 기회를 가지고 계속 살려가면서 불씨를 살려가는 거고, 아까 또 그 청년은 내가 한번 면접 갔잖아요. 면접 갔다 온 그 기회를 살려서도 가는 거고. 이렇게 그런 집요함과 그런 정성이 없으면 안 돼요. 그냥 쉽게 일이 주어지지는 않거든요. 제가 최근에 어느 좀 중견기업의 전무님을 한 분 제가 만나 뵙고 왔는데, 이제 그분이랑 좀 대화를 나누다가 저한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. 파일링 돼 있는 거. 저 변호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. 네. 뭐냐면 그거지, 그
그냥 파일인데, 클리어 파일인데, 거기에 그 전무에 대한 그동안의 기사, 그 전무님이 쓰신 칼럼, 그러니까 언론 속에 나타난 그 전무님의 모든 모습들을 다 스크랩을 다 해놓은 클리어 파일인 거예요. 어떤 그 보험 하시는 분이, FP라 그러죠. 파이낸셜 플래너. 보험 하시는 분이 이제 그걸 다 자료를 모은 다음에 거기서 나름대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전무님에게는 앞으로 이런 식의 어떤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딱 제안과 함께 그 파일이 왔는데, 전무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야, 이 정성의 가상회사라도 나 이 친구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. 그 인형에 딱 갇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. 아, 그게 뭐 보내봐야 영업하려고 그러는 거 다 알 건데 괜히 속만 보이고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래요, 영업하려고 하는 거예요. 하지만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보는 고객 입장에서는, 야, 이 FP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. 그러면 이런 사람, 어차피 내가 만약에 보험을 해야 된다면 이 정도의 정성을 갖춘 사람에게 하는 게 좋겠는데,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다른 판단 요소가 없으니까. 뭔가 남들과는 달라 보이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를 도드라지게 하는 거거든요. 아까 내가 합격 거절 당했는데, 뭐 그래도 제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고맙고, 제가 더 저를 발전시키고 앞으로 좋은 인연으로 뵙고 싶습니다. 이거 너무 뻔한 수법이잖아요. 그 쌍팔년도 수법인데 그게 먹히겠어요? 라고 생각하지만, 실제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별로 없다니까요. 그러니 그런 어프로치를 딱 하면, 오호, 이 친구 보게.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뿐이지, 그걸 실제 결행을 하는 그것은 의외로 많지가 않다고요.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도드라지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없고, 내가 가진 게 없다면 난 뭔가를 쟁취해야 되잖아요. 남의 거를 뺏는 게 아니고, 나한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그냥 날리지 말고 어떻게든 그 기회의 불씨를 살리는 것. 그래서 관계에서 여지를 두고 계속 그 여지를 계속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지 말고, 저 고객이 나를 버렸군, 저 회사가 나를 초이스하지 않았군, 괘씸해, 이런 게 아니고, 그 관계를 가지고 계속 불씨를 쌓아 나가는 집요함, 그 집요함이 필요하다.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